42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으니까 은퇴 후엔 편안하게 쉴 수 있겠지. 이 말 많은 분이 한 번쯤은 해보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회사에서 58세 정년퇴직을 맞기 전까진 이제는 내 삶을 즐겨야지. 연금이면 살만하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삶이 팍팍하고 외롭더라고요.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회사라는 울타리를 떠난 뒤에 나라는 존재가 뭔지 모호해지는 느낌이 컸어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은퇴 후의 현실을 솔직히 나누면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고민해 볼 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낀 은퇴 후 삶의 공허함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물론 연금만으로는 일상적인 지출을 모두 감당하기가 벅차다 보니 고민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회에서의 내 역할이 사라졌다는 심리적 박탈감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라고요. 몇 달간 지내면서도 저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혹은 아직 은퇴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주변에서 들은 사례와 직접 마주한 경험을 담아 은퇴 생활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1. 연금으로 버티면 되겠지? 했다가 노후 자금 압박에 시달린 김 과장 사례. 1. 은퇴 직전의 기대감. 김 과장님 가명은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58세 정년퇴직을 하고 저처럼 4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영업 업무를 하셨죠. 본인도 늘 경무에 시달렸고 사회생활이 지겨워질 때쯤 이제 정말 떠나고 싶다. 퇴직하면 맘껏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퇴직 한 달을 앞두고 팀원들과의 송별회를 하면서 갑자기 불안함을 느꼈다고 해요. 회사 생활을 내려놓는 게 과연 좋기만 한 일인가 싶었던 거죠. 이 막상 퇴직 후의 현실. 퇴직 뒤 한 달은 한가로움이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 늦게 일어나서 가벼운 산책도 하고 집안일도 조금씩 거들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연금이 처음 들어오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부터 생각보다 지출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네요. 나이 먹으면 돈 쓸 일도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지내보니 병원비도 들고 아내분도 퇴직하신 상태라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거기다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갑작스러운 자동차 수리비 같은 예상 못한 지출이 발생하니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대요. 3. 그 이후의 선택. 결국 김 과장님은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할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시식 행사를 해보기도 했고 기업 상담직 같은 일도 잠시 했죠. 그나마 몸이 건강하셔서 일자리를 구하기는 덜 힘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비정규직 일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지 않고 연금도 한계가 있으니 마음은 계속 조급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허둥지둥 살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결국 김 과장님은 퇴직 후 3년이 되던 해에 기존의 퇴직금 일부를 투자해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그마저 쉽지 않다고 하시네요. 김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건 연금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함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이었어요. 막상 쓰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 새로 일자리를 구해도 예전처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은퇴 전부터 조금 더 구체적인 재무 계획과 은퇴 후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해야 하는데 대부분 이 부분을 놓치더라고요. 2. 퇴직 후가 너무 외로워요. 회사 밖을 겪으며 깨달은 박 대리 사례. 1등급 없는 박탈감. 박 대리님 가명은 55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직급은 대리였지만 중견기업에서 20년을 근무하셨죠. 조직 분위기나 특성상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기가 어려웠고 대리 호칭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베테랑 직원이셨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구조 조정을 진행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연차가 많은 분들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는데 거기에 박 대리님이 포함된 거예요. 그동안 지겨운 회사 생활을 끝낼 수 있다는 해방감도 잠깐, 막상 정리하고 나오니 허탈감이 먼저 찾아왔다고 해요. 이 꿈꿨던 자유 vs
현실에 고립. 원래는 퇴직하고 여행도 다니고 평소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아이들도 챙겨주면서 살겠다라는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면 생각보다 여행도 돈이 만만치 않고 공부도 예전만큼 집중이 잘 안 되고 아이들조차 취업이나 결혼 문제로 바쁘니 부모랑 같이 지낼 시간이 마땅치 않더래요. 결정적으로 내가 속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외로움으로 다가왔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이제 출근할 곳이 없고 함께 일할 동료도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전에는 출근 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같이 점심 먹고 업무 공유도 하고 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쉽지 않고 나를 필요로 해주는 곳도 없다고 느껴진 거예요. 새로운 커뮤니티 찾기. 결국 박 대리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교실에 들어가서 배우고 거기서 인연이 된 분들과 등산 모임도 가고 또 저녁에는 재능 기부로 중장년층 사무 자동화 엑셀, 워드 같은 걸 가르쳐 드리기도 했답니다. 정년퇴직이라는 호칭이 아니고 희망퇴직이라 뭔가 더 허망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내가 아직도 쓸모있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덕분에 삶의 활력을 조금씩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경제력 외에도 소속감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미리 친구나 지인,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3. 은퇴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이 부장 사례. 일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다. 이 부장님 가명은 올해 60세가 되셨는데 55세 즈음부터 이미 은퇴 준비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큰 기업에 다녔지만 정년이 보장된 상황은 아니었고 또 직급이 올라갈수록 조직에서의 압박이 심해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었답니다. 차라리 조금 더 빨리 은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대요. 이 퇴직 직전의 플랜 B 실험. 이 부장님은 일단 퇴직 전 주말이나 휴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대학원에서 노인복지 관련 수업을 청강해 보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재능 문서 작성, 일정 관리 등을 필요한 곳에 소개하기도 하셨죠. 즉,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실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느껴서 퇴직 후엔 개인 컨설팅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대요. 한 번 실패도 하셨지만 워낙 준비를 많이 해둔 덕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다고 해요. 3.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함께 잡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부장님이 연금에만 기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퇴직금의 일정 부분은 안전자산에 투자해 매달 일정 금액을 이자로 받는 구조를 만들었고 또 다른 부분은 본인의 플랜 B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해요.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미리부터 은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확실히 마음가짐을 정해 두셨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자리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전문성과 인맥을 만들어 두려 했던 거죠. 그 결과 이 부장님은 60세가 된 지금도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풍부해 즐겁게 지낸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은퇴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두면 눈물 흘리는 은퇴 생활보다는 훨씬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돼요. 물론 현실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와 대비해둔 은퇴는 확실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마무리하며 저와 주변 사례들을 돌아보면 은퇴 후 매달 받는 연금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돼요. 어느 정도 경제적 버팀목은 되더라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병원비, 그리고 심리적 공허감까지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요. 사실 많은 분이 회사 생활 3040년 하면서 갖가지 힘든 일을 겪다 보면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퇴직해보면 회사에서 내가 느꼈던 스트레스는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완전히 새로운 고민이 시작돼요. 앞으로 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혹시 경제적으로 부족하진 않을까? 사회에서 나를 필요로 할까? 하는 걱정들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를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큰 사업을 벌이거나
거창하게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은퇴하면 난 자유롭게 쉬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보단 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수입도 만들고 사회적 관계도 이어가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미리 노후 준비를 위한 재테크를 해두고 혹은 퇴직 후에 월 30만 원, 50만 원이라도 추가로 벌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두면 심적으로 훨씬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취미나 모임, 봉사활동, 취미 동호회 같은 곳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맡는 것도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활력이 됩니다. 물론 은퇴라는 게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니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뾰족한 해답이 생기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도 김 과장님, 박 대리님, 이 부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준비할수록 좋다.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연금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은 분명히 되새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처음 은퇴하고 매달 연금만 받으면서 눈물 흘린 적이 많았어요. 과거에 비해 훨씬 적은 수입,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모르는 막막함, 주변 친구들은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도 심했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마음을 다잡고 제 라이프 스타일을 새로 설계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은퇴 앞에 서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해 보셨다면 오늘 이야기로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힘들었고 또 극복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나 이 부장님처럼 스스로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시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어나서 삶이 한결 풍요로워지기도 한답니다. 42년간 다닌 회사, 58세 정년퇴직 후 연금 받으며 눈물 흘린 진짜 이유. 이 한마디가 많은 분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나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은퇴 생활을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은 준비들을 시작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업 퇴직한 55세 여성 과장, 은퇴 후 선택한 일은 반찬가게 설거지.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했는데 55세 그녀는 스스로 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 남들보다 일찍 과장까지 올랐고 두 아이를 대학까지 잘 보냈습니다. 이제 조금은 쉬면서 내 인생을 즐겨도 되겠지라고 믿었죠.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은퇴를 기점으로 하루아침에 사회와 단절된 느낌.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계획 없이 맞이한 시간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결국 그녀가 선택한 건 동네 반찬가게 설거지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아침 6시에 가게로 출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목엔 파스, 허리는 뻐근하지만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는 은퇴 후 막막한 현실 앞에서 삶을 다시 꾸리는 수많은 그녀와 그들이 있습니다. 은퇴하면 여유로운 삶이 기다릴 줄 알았죠?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쉬면서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다니고.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일부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은퇴 후에 더 불안한 삶과 마주하죠. 왜 그럴까요? 첫째, 은퇴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의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삶의 정체성을 오직 직장에만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이 현실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사례 1. 퇴직금 있잖아요. 그 말 믿고 창업했다가 망한 56세 김 부장. 김 부장님은 30년 넘게 대기업 영업팀에서 일한 분이에요. 퇴직 후 퇴직금 2억을 들고 치킨집을 창업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겠지. 하지만 창업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광고비, 인건비, 임대료의 1년 만에 절반을 날려버렸어요. 무엇이 문제였냐고요? 자신의 직장 경력이 자영업에 바로 통할 거란 착각. 그리고 은퇴 후 소비 습관을 줄이지 못한 생활 패턴. 결국 그는 지금 쿠팡에서 새벽 배송 알바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금은 절대 목돈이 아닙니다. 생활비고 보험이고 다시 일어설 자본이죠. 사례 2. 한 번 쉬면 몸도 마음도 늙어요. 58세 여성의 재취업 도전. 박 씨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어요. 처음엔 쉬는 게 너무 좋았대요. 늦잠도 자고 드라마도 보고 그런데 2달쯤 지나니 이상한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무기력, 외로움, 그리고 나 이제 아무 쓸모도 없는 건가? 라는 자괴감. 결국 그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지만 돌아오는 건 나이로 인한 탈락 통보뿐. 그래서 지금은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물론 예전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지만 하루라도 나가서 일하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처럼 은퇴 후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은 필요합니다. 사례 3. 나는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이 틀렸더라고요. 60세 자산가의 고백. 조 씨는 은퇴 전 순자산 10억 원대였어요. 집 한 채, 상가 하나, 예금, 주식까지. 난 노후 걱정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정 지출이 매달 450만 원, 부모님 병원비, 자녀의 결혼비용, 물가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5년 만에 자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는 결국 상가를 팔고 주 4일 계약직 일을 시작했어요. 일이 있다는 게 다행이죠. 진짜 은퇴는 돈보다 일자리 유무가 결정해요. 은퇴 후 삶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은퇴 후에도 편안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비는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쓸 수 있는 돈보다 덜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달 300이 필요했던 분이라면 은퇴 후엔 150으로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소득원은 은퇴 후에도 필요합니다. 작고 단순한 일이어도 좋습니다.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은 삶의 안전망이자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셋째, 삶의 중심을 일에서 나로 바꾸세요. 직책, 회사 명함, 연봉 이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건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에요. 마무리하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은퇴, 그 후의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55세 여성 과장의 이야기는 누구든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저런 일까지 해야 하나라는 순간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그녀처럼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준비한 사람만이 그 시작을 주체적으로 맞이할 수 있죠. 당신은 어떤 은퇴를 꿈꾸고 계신가요? 대기업 퇴직한 55세 여성 과장, 은퇴 후 선택한 일은 반찬가게 설거지. 전문가 칼럼 은퇴 이후 삶의 리얼리티와 준비의 필요성. 퇴직 이후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현실. 중견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여성 과장까지 오른 어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2아이를 잘 키우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위치까지 도달했죠. 그러나 55세 퇴직 이후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퇴직 6개월 후 그녀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녀는 다시 일터로 나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라 대한민국 5060대 퇴직자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생계 불안, 일자리 부족, 정체성 상실이라는 3가지 핵심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려 합니다. 1. 은퇴 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는 생계의 압박. 많은 이들이 퇴직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약간의 자산으로 노후는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계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퇴직 후 소득 공백은 7.3년, 노후 준비가 완벽하다고 응답한 50대는 전체의 13.2%에 불과합니다. 앞서 언급한 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자녀 학자금과 주택 대출 상환으로 대부분 소진되었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보험료, 부모님 병원비 등으로 다시 현금 흐름이 필요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어야 해서가 아닙니다. 예상보다 빠른 자금 고갈이 그녀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몬 것입니다.
2. 재취업 시장의 냉혹한 현실 나이와 경력의 역설. 은퇴자들이 다시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은 대부분 단순 노동 일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업은 젊고 값싸고 유연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 58세 퇴직자의 사례입니다. 저는 30년간 인사팀에서 일했습니다. 경력도 네트워크도 있었지만 정작 퇴직 후엔 어떤 회사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50군데 이상 넣었지만 연령 제한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죠. 결국 그녀도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학력자나 고연봉자일수록 퇴직 후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구조의 단면입니다. 3. 퇴직 후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소득 단절이 아닌 정체성 붕괴.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심리적 공허감입니다. 한 직장에 몸담아온 시간이 길수록 사람들은 나의 정체성을 직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어디서 일해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나는 대체 뭘 위해 일해왔던 걸까? 실제로 은퇴 후 12년 안에 우울감, 자존감 하락, 사회적 고립을 호소하는 경우가 급증하며 이로 인한 신체 질환 악화까지 연결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은퇴 후 최소 20년치의 생활비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생활비의 현실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 후에도 퇴직 전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다 파산 위기를 겪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소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쓰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일이라도 꾸준한 소득을 만드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단순 노동이든 시간제 일이든 자격증 기반 일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노후의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례에서 본 어씨는 힘들지만 매일 출근하면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은 단지 소득수단이 아닌 심리적 활력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통로입니다. 셋째, 은퇴 후 삶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직책이나 직장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 내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5060대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 N잡 기반 수입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관심을 갖고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삶의 시작이다. 반찬 가게 설거지라는 타이틀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은퇴 후의 실제 현실이며 동시에 두 번째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은퇴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이전 삶의 마무리일 뿐 앞으로 펼쳐질 나를 위한 삶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퇴직 후가 아니라 퇴직 전부터입니다.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 5060대 여러분, 이제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잘 사는 법을 고민할 시간입니다. 지금 하는 준비가 10년 뒤 당신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은퇴 후 생존 전략을 세워 보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당신의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곤 합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경제적인 걱정은 점점 현실이 되어 가죠.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가 겹치면 막막함은 배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60%의 은퇴 세대가 이런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이 불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닮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나만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불안 속 은퇴 생활.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경제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안이 더욱 커지죠. 일본의 경우 은퇴 세대의 약 60%가 이러한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이 불안과 싸우며 생활을 이어갈까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의 전략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본론 1. 절약과 재정 관리의 중요성. 첫 번째 사례는 일본의 다케시 씨입니다. 그는 은퇴 직후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연금 수령액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비를 줄이고 소비 습관을 철저히 점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다케시 씨는 사소한 지출이 쌓여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직접 식재료를 사서 조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큰 비용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며 만족스러운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론 2. 새로운 소득 창출의 방법. 두 번째 사례는 미나코 씨입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의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했지만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미나코 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취미였던 원예를 소규모 사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자택에서 작은 식물을 키워 판매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부수입을 창출한 것이죠. 그녀는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합니다. 본론 3. 지역 사회와의 연결. 마지막으로 요시코 씨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요시코 씨는 은퇴 후 심각한 외로움과 재정적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었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때때로 소소한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요시코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생활의 활력과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결론. 우리의 교훈.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전략적인 생활 관리, 창의적인 소득 창출, 그리고 사회적 연결은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은퇴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은퇴 후에도 능동적으로 삶을 꾸려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은퇴가 다가올수록 누구나 한 번쯤은 과연 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의 은퇴 세대 중 60%가 경제적 불안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은퇴 후 소득 감소,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은퇴 후에도 삶의 안정과 활력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생활비 절약 전략.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생활비 절약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기란 쉽지 않죠. 다만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놀라운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보았듯이 다케시 씨는 사소한 지출이 모여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깨닫고 지출을 철저히 점검했어요. 그럼 우리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볼까요? 먼저 한 달 동안의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필요하지 않은 소비나 중복된 구독 서비스, 외식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절약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주간 식단을 미리 계획해 식재료를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식료품 구매를 줄일 수 있고 외식을 대신해 건강도 챙길 수 있죠. 또한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저렴하거나 무료인 취미 활동은 비용을 아끼면서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봐야지 하고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바로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찾아보세요. 소득 창출 아이디어. 나만의 재능을 활용하자.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부수입 창출입니다. 미나코 씨의 사례처럼 취미나 관심사를 부수입으로 연결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나만의 재능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이를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다면 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든 만큼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동영상 강의나 전자책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죠. 나한테 그런 재능이 있긴 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곳에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이 요리 비법을 자주 물어본다면 간단한 요리 교실을 시작해 볼 수 있죠. 사회적 연결망 강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오는 안정감. 세 번째 사례인 요시코 씨는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약간의 경제적 여유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은퇴 후에 특히 중요해져요. 사회적 고립은 정신적인 불안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까지 함께 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해 보거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봉사는 타인을 돕는 활동이지만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얻는 정보와 네트워크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교류 속에서 협력할 프로젝트나 부업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결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생활비 절약, 소득 창출,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강화 방법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다케시 씨의 철저한 재정 점검, 미나코 씨의 창의적인 소득 창출, 그리고 요시코 씨의 사회적 활동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 달 지출을 점검해보고 지역의 무료 강좌를 검색해보고 내 재능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은퇴 후의 삶은 걱정보다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진짜 삶. 베이비 부머의 생존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은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막연히 자유롭고 편안한 시기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는 은퇴가 큰 전환점이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죠. 이 글에서는 은퇴 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알아볼 겁니다. 1. 은퇴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 베이비 부머 세대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나 경제 성장을 몸소 겪으며 일생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은퇴를 맞이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다름 아닌 불안감입니다. 경제적인 불안, 사회적인 역할 상실, 그리고 시간의 유한성에 대한 고민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박씨 60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며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베이비 부머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임과 함께 그는 더 이상 조직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쓸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은퇴 후에 여유를 만끽할 것 같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에 빠져드는 겁니다. 박 씨의 사례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직장에서의 성공과 경제적인 성취를 삶의 큰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 후 자신이 사회에서 맡고 있던 역할을 잃었을 때 느끼는 상실감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런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취미를 찾고 그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멈춘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2. 경제적인 고민 끝이 아니다. 두 번째 사례는 김씨 65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자영업을 운영하며 자신의 가게를 잘 꾸려왔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이제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생각보다 은퇴 후의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매달 나오는 생활비는 물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지출도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보험도 많이 가입해 두지 않았고 이제 와서 보니
노후 자금이 빠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 경제적인 고민이 현실이 된 순간부터 그야말로 돈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생활을 더 절약하고 추가적인 수입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하는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이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은퇴 후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 씨처럼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고민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전에 충분한 자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소소하게나마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 관계의 문제. 세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이씨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부장직을 맡으며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은퇴 후 가정에만 집중하면서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바쁘게 살아가면서 서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가정에서는 그럴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은퇴 후의 여유를 즐기고 싶었지만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가족들은 이 씨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간섭하는 것처럼 느꼈고 그로 인해 다툼이 많아졌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내가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했어요. 그러나 이 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고 가족과의 소통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시간을 배분해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나만의 역할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가정에서의 갈등도 점차 줄어들었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결론.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체성의 혼란, 인간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라는 말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이어서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은퇴 후에도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직면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삶의 목적과 목표 상실입니다. 일을 할 때는 매일 출근하고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의 목적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특히 성취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김 이사님의 이야기. 김 이사님 61세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간 인물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오며 젊을 때부터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이 그의 삶의 큰 목표였어요. 퇴직 후에도 그는 충분한 연금과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걱정은 없었지만 퇴직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심리적인 공허함에 빠지게 됩니다. 돈은 여전히 있는데 이제는 이 돈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이사님은 자신이 일을 할 때는 그토록 바랐던 은퇴 생활이 오히려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늘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갑작스럽게 주어지니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기 어려웠던 거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도 해보려 했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기는 많은 베이비 부머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일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은퇴 후의 시간 관리와 목표 설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 이사님은 자신의 목적을 다시 찾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제는 직장에서 성취감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삶의 새로운 목표가 됐습니다. 5. 건강관리의 중요성, 이제부터 시작. 5번째 사례는 최 씨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야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 동안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고, 퇴직 후에는 오히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몇 달 만에 혈압이 급상승하고 당뇨 초기 진단까지 받게 된 겁니다. 최 씨는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건강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큰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야 비로소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직장에 다닐 때는 내 건강이 무너지더라도 정신없이 달려갔는데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됐죠. 다행히도 최 씨는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식단 조절,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는 내 몸이 나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라며 이제는 건강관리가 삶의 큰 목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최 씨처럼 은퇴 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행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6. 사회적 네트워크의 유지와 확장. 6번째로 다룰 사례는 윤 씨 62세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직장 생활 내내 많은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람들과의 연락이 점차 줄어들었고 어느새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동료들과 어울리며 정보를 교환하고 유대감을 쌓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관계들이 내 일과 직장에 얽혀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윤 씨는 그제서야 직장 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동네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 취미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의 교류는 너무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그 속에서 에너지를 얻고 삶이 풍부해지죠. 결론.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재설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